현대에 들어서는 이 동지에 대한 의미가 많이 옅어졌지만 사실상 이 동지 자체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명절이기도 했고 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역사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유일한 현장 풍수 전문가로서 운에 대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만 제대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동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동지를 통해서 또한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 그리고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오늘도 검증된 내용만을 모아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동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의미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동지 자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가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 동지라고 함은 이게 그냥 옛날부터 그냥 막연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고서 중에 역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역경에서도 한 해의 시작을 딱 자월로 정했었는데요. 자월이라고 하면 자축인묘할 때 그 쥐자자를 의미하는 그 자자고요. 그래서 11월, 동지가 있는 11월 그 자월에 1년이 시작되는 한 해로 그렇게 역경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신라시대에 이어서 고려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원의 지배를 받기 이전인 충선왕 시절 1309년까지 그때까지는 당에 그러니까 당나라 중국 당나라의 선명력을 사용해서 동지를 설로 보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지 자체가 1300년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설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동지가 되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나쁜 것들 다 잊어버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화합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풍습이 남아있고 그것이 아마 현대에까지도 전해져서 아마 연말에 어떤 뭐 불의 돕기를 한다든지 주변에 나눔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연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동지에 대한 의미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지가 이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어떠한 의미냐? 그냥 여러 가지 보시면 됩니다. 동지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설날도 있고 입춘도 있고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어떤 한 해의 시작이 맞냐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가 맞다라고 할 것은 아니고요. 동지라고 하면 하늘의 기운이 열리는 그러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일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동짓날 우리는 바로 팥죽을 먹습니다. 이 팥죽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는 우리 멋진 공간 채널이 아니라 천성조 명품 풍수 채널에 마스터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더 의미를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 영상 제가 위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팥죽을 먹을 때 그 팥 자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애군을 쫓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팥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개업일이라든지 그렇게 할 때 뭐 고사 지낼 때 보면은 팥씨로 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변에 불려드리고 고사도 지내고 하는데 그때도 바로 뭔가를 시작을 할 때 나쁜 기운이 들러붙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팥시루떡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팥 자체가 실질적으로도 우리 몸의 건강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참 우리 선조분들 여러 가지 운적인 의미,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한 의미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팥죽이라는 정말 좋은 풍습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팥죽을 꼭 동짓날 하셔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으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잘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 해가 시작되는 동지에 하면 좋을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짓날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다음 다가오는 2023년에 정말 부자가 되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바로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2023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거죠. 1년직의 제후춘이라고 했죠.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우라고 옛날부터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양력을 따지는 이때에는 한 해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한 해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날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은 미리 11월부터 준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한 해의 농사 자체를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1년 자체를 어떤 결산하는 의미를 회계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함께 가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못했던 부분은 새해에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죠. 이때 계획을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은 꼭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위주로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막연히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꼭 달성해야겠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너무 크게 정말 애쓰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는 그것들을 세워놓는 것이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꼭 동짓날에만 계획을 세우자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서 동짓날 이전이든 후든 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던 분들은 계획을 세우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동지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동지다라고 하는 것은 24절기 중에 하나로서 태양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날 중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해가 가장 짧은 날인 거죠. 이 해가 가장 짧다라는 의미는 이 동짓날을 기점으로 인해서는 계속해서 해가 길어질 일만 남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서양의 타로 카드를 보게 되면은 해골 카드가 있습니다. 그 해골 카드의 의미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자연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점을 잘 짚고 기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의미 있는 동지를 선물하면 좋은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달력입니다. 달력. 아마 지금도 빠르게 제작을 하고 배부한 곳은 11월 초부터 24년 달력이 배부가 됐을 건데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국 세시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나라의 관상감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바쳤고요. 그 임금이 그 달력에 도장을 찍어서 그 달력들을 관리들에게 선물해 주는 거에서부터 달력을 나누는 그 의미가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이거는 정말 모르셨죠? 특히나 예전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24절기에 맞추어서 제작된 이 달력은 한 해를 계획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했던 것 중 하나인 겁니다. 지금은 농경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초를 다투는 이 바쁜 사회에서 새해를 미리미리 계획할 수 있도록 의미를 담아서 달력을 한번 선물해 보십시오. 받는 분도 주시는 분들도 더 풍족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동지헌말이라고 해서 바로 양말입니다. 동지헌말, 옛 풍습 중에 하나를 일컫는 말인데, 동짓날에 집안에 계시는 어머님이 가족분들을 위해서 버선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준 그 풍습을 이루는 것입니다. 녹록치 않은 그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선만큼은 키워가지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했었는데요. 이 버선, 양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산과 풍족함을 옛날부터 상징해 왔습니다. 진정한 의미로서 새날이 시작되는 이 동짓날에 선물 받은 양말을 신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해가 점점 더 길어질 일만 남은 것처럼 그 새버선을 신은 사람도 앞으로 점점 더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짓날에 양말을 한번 준비해서 소중한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팥죽입니다. 팥죽을 사 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 팥죽을 선물해 주시는 것도 좋죠. 요즘은 기프티콘도 선물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선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 즉 음기가 충만할 때죠. 이때 양기가 가득한 이 팥죽을 먹게 되면은 한 해의 애군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군을 막는다라는 의미는 언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옛 기록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양나라의 문화가 적혀있는 그 형초 세시기를 백제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무렵부터 팥이라는 것 혹은 팥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음기, 즉 귀신을 쫓았다라는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팥죽을 먹고 또 팥죽을 그 집 곳곳에 뿌리는 것도 그러한 문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눔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물들, 이런 구체적인 물건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동짓날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런 어둠이 가장 길었고 밝아질 일만 남아있는 것처럼 동짓날의 의미는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날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마음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나의 새로운 한 해가 풍성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선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나누게 된다라면은 분명 의미 있는 날, 그리고 의미 있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동지하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동짓날 아침에 조정 대신들과 관리들이 임금에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좋은 이야기를 오고 갔던 그런 풍습인데요. 이것에 기원을 두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물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날 나누는 인사가 단순히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이런 큰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 동지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더 새겨봐야 되는 건데요. 작은 설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 동지는 바로 1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1년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공간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모든 어떤 것들보다 풍수가 중요하고 이 풍수의 이치가 모든 자연의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변화하는 모양을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록을 하고 우리가 1년의 주기를 살아가게 되면서부터 시간을 중요한 도구로 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년 동안에 대한 것을 숫자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달력인 겁니다. 자, 이게 참 이어지니까 신기하죠? 그리고 이 1년의 시작이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1년의 시작이 대체 언제부터이냐라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즉, 누구는 동지가 1년의 시작이라고 하고 누구는 구정, 누구는 입춘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동지든 구정이든 입춘이든 모두 다 1년의 시작이 맞습니다. 즉, 동지에서부터 하늘의 새로운 기운이 열리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구정이 되면서 시작이 되고 구정을 지나 입춘이 되면서부터 이제 땅의 기운까지 새롭게 열리니 그때 한 해의 온전한 모든 시작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천문 시간에 대한 관점은 풍수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황제 태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방향을 구분하죠. 서쪽이다, 서북쪽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방향이 넘어가는데 이 방향이 맞물리는 이 중간의 접점에서도 기운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난다 라는 점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운이라는 것을 딱 측정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을 쉽게 이야기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동지 자체가 하늘의 기운이 열리는 새해의 첫 시작이자 시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동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을 다독이시고요.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현실적으로 쫙 정리를 하고 기록을 해보라 라는 겁니다. 아마 12월 역시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냥 허둥지둥 하다 보면서 그냥 TV 보고 제아의 종소리 듣고 새해를 맞이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고요. 지금 12월에 이 동지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 날들을 잘 돌아보시고 내가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은 새해 온전한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의 시간 속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잘한 일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될 점도 적어야 되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내오면서 뭘 가장 잘했는지를 적는 거죠. 나는 생각해보니까 별로 잘한 게 없는데 라고 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정말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이렇게 영상을 본다라는 것 자체, 즉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잘 버텨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고 축하받아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과거를 잘 돌아보시면서 적어보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꼭 칭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적인 정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시간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공간에 대한 정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동지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 집안에 묵혀 있었던 것들 지금이 이제 마지막으로 버릴 좋은 기회입니다. 그동안 한 해를 지내오면서 꼭꼭 버려야겠다 싶은 것들,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나쁜 기억이 떠올랐던 것들, 그런 여러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싹 돌아보시고 너무 의미 없는 것들을 버리거나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집안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부적과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집안에 부적 붙여두신 분들도 이제 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동지가 작은 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국세시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고요. 동지의 기준, 즉 음력 11월이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새해 첫날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약 695년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었으니 그 이전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동지가 새해 첫날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근현대 사회까지도 쭉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팥죽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절식, 즉 명절 음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대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특히 우리가 설에 먹는 그 떡국보다도 더 많이 팥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팥죽을 먹었다라는 기록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팥죽에 대한 의미가 옅어져서 그렇지 실은 이 팥죽이 진짜 중요한 그런 명절 음식, 우리가 새해 소망을 담는 그런 우리 전통의 절식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릴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팥죽과 더불어서 이 떡, 시루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지에 대한 전통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애동지, 즉 음력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음력 1월 초순 혹은 상순이다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 시점에 동짓날이 끼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애동지 혹은 아그동지, 아동지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상순이냐 초순이냐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의 각 지역마다도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애동지다라고 표현하냐면요, 11월 초순, 상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챙기던 동지보다는 이르고, 즉 우리의 동지가 아니다, 남의 동지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애동지로 불렸다라는 그런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의 동지, 애동지일 때는 팥죽보다는 시루떡을 쪄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팥죽에 쌀로써 빚어가지고 새알을 넣는데 여기에서는 밀가루로 동물 모양으로 빚어서 팥죽에 넣어서 먹는 그런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꼭 애동지니까 팥죽 먹으면 안 돼요. 시루떡만 먹어야 돼요. 가 아니라 이러한 애동지일 때 이렇게 시루떡을 먹는 의미가 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팥죽이든 팥떡이든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올해는 그런 애동지니까 팥죽과 더불어서 시루떡도 같이 주변에 나눠 먹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아주 뜻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바로 팥죽을 집안에 뿌리는 행위에 대한 겁니다. 이 팥죽을 집안에 뿌리는 행위 자체가 애군을 막는 의미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논문상으로 봤을 때는 논란이 조금은 있습니다. 우선은 그 논란을 떠나서 이 팥죽을 언제부터 뿌렸냐라는 것을 뒤져보게 되면은요. 6세기에 지어진 이 형초 세시기를 보게 되면은 한 집안의 아들이 일찍 죽게 되어서 그 아들이 죽어서 원혼이 되는데 그 원혼을 막고자 집에 있는 팥죽을 쑤어서 뿌려서 그 원혼을 물리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자체가 그런 애군을 막는 의미도 있지만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 그렇게 바르는 것으로도 나쁜 애군을 막고 우리 집안의 기운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가면 좋으냐라고 한다면은 뭐 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집안에 뿌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게 아니라 벽지도 더러워지고 뭔가 찝찝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다 이렇게 살짝 바르는 식으로라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뭐든 어떻게든 뿌리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휴지를 깔아가지고 휴지 위에 뿌려서 뭐 며칠 동안 두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변형을 하시면 됩니다.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 개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근본 개념을 각각 집집마다 가가호호 변형이 되는 것이 원래 전통이 전해지는 그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만 잊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 또 아주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들 제가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팥죽 속에 있는 그 새알, 이 새알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건데 이 팥죽 속에 든 새알, 즉 나이 수대로 먹어야 된다라는 건 들어보셨죠? 이거에 대한 그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의 선조분들께서 우리의 경로사상과 예의를 중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쌀이 귀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쌀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쌀 자체가 재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 그 쌀이 아주 귀한 곡식이기 때문에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드신 분에게 하나 더 빚어서 드린다. 즉 나이가 먹는 만큼 그렇게 대우를 해드린다 라는 그 사상이 담겨 있는 게 나이 수대로 새알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50이다라고 했을 때 새알 50개 드시면 배탈 나겠죠. 50개 다 드시는 게 아니라 또 그에 맞춰서 개수를 조금 더 다른 가족들보다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모양은 작게 하거나 개수를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또 변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팥죽 우리가 동지에만 먹는 줄 아셨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팥죽 자체는 우리 명절 전통의 음식이었고 설날로 인식되는 그 동지 때 먹는 아주 중요한 절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군을 막아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 이 복날에 팥죽을 먹었다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적인 기록은 그 동아일보에 보면은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때 복날에 팥죽을 지어 먹고 더위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주 강한 양기의 음식으로서 이열치열의 의미로서 강한 양기로서 강한 양기를 누른다라는 우리 조상님들, 선조분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아주 의미 있는 전통이었던 거죠. 그러니 내년에 다가오는 그 복날부터는 우리가 팥죽을 먹는 것도 다시 우리의 문화를 되살린다라는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